오늘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습니다. 저는 이미 뻔뻔해졌기 때문에 보든지 말든지 밥 먹을 때만 쳐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텐트는요, 캠빌. 이게 워낙 품절이 자주 되고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캠빌의 A형 텐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2.0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1.0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1.0 버전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봤었는데 2.0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그게 실사용해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달라졌죠. 원래는 저기에 제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실수. 착각을 했어요, 사이트를. 어떻게 자주 가는 사이트인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안 보였나봐요, 그 숫자가. 그래서 저 자리가 10번 자리인데 여기는 20번이거든요 10이랑 20이랑 숫자가 잘못 보인 거예요, 제 눈에. 그래가지고 어저께 예약을 할 때 아주 당연하듯이 20번 자리를 예약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10번 자리에서 열심히 피칭을 하고 텐트 다 쳤어요. 그리고 이제 의자 깔고 뭐 쉘프 설치를 하는 도중에 자리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차에다가 그냥 뭐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다 때려 놓고 여기다가 다시 피칭을 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세팅을 전부 다 바깥에만 세팅을 하고요, 타프를 치고 잠만 이제 이 텐트에서 자려고 했는데 지금 벌레들이 폴폴폴폴 날아다니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다 닫아놔야 될 것 같다. 자, 오늘 우여곡절 끝에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세팅은요, 그냥 좌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데크 공간이 얼마 안 나옵니다. 아예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지고 왔으면 저런 것들을 안 갖고 왔을 건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요 세팅 갑니다. IGT 테이블도 안 꺼내가지고 플랫버너는 그냥 오늘 이렇게 한번 써볼 생각이고요. 자, 자리를 저쪽으로 옮겼거든요. 저쪽으로 옮기니까 좀 그나마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진 느낌입니다. 얘가 거의 정사각형이기는 한데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2명 정도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저기다가 매트 하나 깔고 매트 하나 깔고 의자 없이 중간에 테이블 놓고 그렇게 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기 얘는 만약에 동계에 난로를 쓴다 그러면 저쪽에는 삼각형 벽 쪽에는요, 경사 때문에 난로를 못 놓으니까 여기다가 난로를 놓고 위에 서큐를 하나 돌리든지 그렇게 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오늘은 1인 세팅으로 이렇게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테이블은 하나를 밖에 놔두고 하나는 안에 놨는데 나중에 저녁 때는 다 안으로 넣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조리를 좀 해 먹어야 될 게 기름 튀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바깥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쉘프도 집어 넣었고요. 쉘프 뭐 이것저것 막 올리기 되게 편하게 만들어진 몬테라의 행어인데 저거 오늘 한번 써보고요. 리뷰를 제대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제 패턴 다시 찾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캠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 오늘 영상은 이 영상을 뭔가 안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계속 들고 있거든요. 뭔가 내 패턴에서 팍 이제 벗어난 느낌의 캠핑이라 가지고 자, 캠핑 다음 날이에요. 자,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짐은 다 뺐고요. 어저께 1박 2일 동안 캠빌의 A형 텐트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본의 아니게 사이트를 잘못 예약을 해서 좀 좁은 데크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어저께 원래 계획은 얘를 치고 타프를 치고 그 다음에 타프 밑에다가 세팅을 쭉 하려고 했는데 제 데크가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데크의 절반밖에 안 되는 데크라 가지고 세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해졌잖아요. 텐트 안에다가 전부 다 제가 가져온 짐들 세팅하려고 했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어저께 사용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매트를 깔아놓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나머지 자리는 이제 테이블도 깔고 뭐 쉘프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짐은 다 뺐어요. 자, 안에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A형 텐트 2.0 버전이에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실제로 1.0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2.0 버전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텐트의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개방을 다 해놨고요. 플라이까지 덮어 씌워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형태를 제대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광각으로 촬영하지 않아서 조금 화면이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에는 이 각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방되는 면이요, 바닥 빼고는 모든 면이 다 개방된다고 보시면 돼요. 플라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라이트 폴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어닝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업라이트 폴은 포함된 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180짜리 업라이트 폴을 이용을 해서 앞에 어닝처럼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뭐 어느 정도 비는 뭐 보슬비 정도는 막아주는데 이렇게 하면 사이드 부분으로 다 들어가요. 지금 제가 어닝만, 플라이의 어닝만 세워놨고요. 그리고 텐트 안에 본품의 메인 스키는 다 말아서 올려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로 비는 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찍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를 날개를 좀 넣어 가지고 이 부분을 그래서 사이드 부분에 햇볕도 막고 비도 좀 막아주는 형태로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A형 텐트가 이거 말고
좀 단종된 모델이지만 다른 제품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A형 텐트의 가장 큰 단점이 비가 왔을 때 이 비가 거의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옆으로 들어가는 문 있죠? 여기도 좌우에 옆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는데 어쨌든 비는 어디선든 들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A형 텐트의 가장 큰 단점이기는 한데, 그래서 A형 텐트를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타프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출입을 할 때 비가 안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뭐 저는 비 올 때는 이런 텐트 안 들고 나가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라이트 볼 때는 180짜리 정도를 준비하시면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펼칠 수가 있으니까 폴대가 4개가 있으면 앞뒤 부분은 다 이렇게 날개처럼 펼쳐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안에 약간 시커멓게 보이는 이유는 안에 메쉬망을 제가 쳐놨기 때문에 약간 껌껌하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요 앞에 부분에도 우레탄 창이 있어요. 그래서 시야는 내부에서 밖을 봤을 때는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플라이 부분에도 우레탄 창이 적용되어 있고 우레탄 창 바로 위에 또 덮을 수 있는 스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심실링 처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비 올 때도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걷어놨죠. 내려가지고 다 덮을 수도 있고요. 여기를 다시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날개처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플라이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플라이 쪽으로 이렇게 비가 이제 줄줄줄줄 타고 내려올 거잖아요, 그죠? 내려와서 바닥면으로 쭉 내려가게 돼 있고, 그리고 밑에는 지금 그라운드 시트를 하나 깔아 놓기는 했습니다. 자, 비가 여기로 내려와서 그냥 바닥으로 쭉 흐르게, 뭐 텐트를 친 바닥 쪽이 밑으로 움푹 꺼지지만 않았다면 비가 안으로 뭐 스며들지는 않을 겁니다. 내수압도 바닥은 비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침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스펙이었고요. 자, 비 오는 날 비를 두둑두둑 맞으면서 이 안에 있으면 되게 운치는 있겠죠. 네. 아일렛 처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폴대를 꽂아서 이렇게 쭉 업라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부분 뭐 1.0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밑에 고정이 안 돼 가지고 뭔가 펄럭펄럭 거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당겨서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당겨서 이제 고정을 해버리면 밑에도 통풍이 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당겨서 비를 막으면서도 통풍이 되게끔 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외형적인 부분은 이제 대략 본 것 같고, 그리고 옵션이 제가 받은 제품에는요, 이 부분이 따로 지금 없었는데 플라이 부분에 저 반대쪽 있죠, 삼각창 양쪽에 이렇게 지퍼 라인이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는 우레탄 창을 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레탄 창을 설치를 해서 밖을 볼 수가, 비 오는 날도 밖을 볼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협찬 받을 때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빼고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안 가지고 와서, 없어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개방을 해서 쓰고 있고요. 자, 이너 텐트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말아가지고 스킨을 다 올려놨는데 제가 구분을 하려고 양쪽을 따로따로 이렇게 말아놨습니다. 자, 여기는 메쉬창은 있어요, 그죠? 메쉬창은 이렇게 열고 그 다음 빙 둘러가지고 여기까지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 그 다음 L자 이렇게 구조로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메인 스킨도 일자, L자로 열게 돼 있습니다. 메인 스킨하고 이 메쉬하고요, 두 개가 지퍼로 한 번에 물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말아서 올리지 않고 메쉬와 스킨을 한 번에 말아서 올릴 수 있는 게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따로따로 안 말아도 돼서. 자, 여기는 풀 개방, 메쉬만 쳐놓은 상태입니다. 밖에 우레탄 창이 있으니까 여기로는 지금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자, 삼각창의 반대쪽 저기 상단 부분에 보면 벤틸레이션이 있죠. 저 벤틸레이션도 바깥쪽에 플라이 쪽에도 벤틸이 있거든요. 그 벤틸 바로 안쪽으로 삼각창이, 메쉬창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벤틸창, 지퍼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요거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다시 처지지 않게 해주는 요런 부분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라인이 좀 짧아가지고 아까 전에 묶어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여기 묶기가 약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나 요 놈이 조금 더 길었다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쪽에도 한번 묶어봤는데 타이트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안 묶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메쉬 창이 바깥에 있는 솔리드 창하고요 같이 지퍼 라인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말아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텐트고요. 플라이를 굳이 씌우지 않아도 타프 밑에서 얘를 사용을 한다 치면 이너 텐트 하나만 가지고도 여름에도 엄청 시원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면이 지금 다 막혀 있고, 겨울이 됐을 때도 여기다가 반사식 난로 여기다가 두면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반사식 난로 하나 두고 쓰면 겨울에도 솔캠 혹은 2인 캠 정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메쉬는 따로따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 볼게요. 이게 이 토글을 공유를 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자, 풀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공유하는 토글이 있어 가지고 떡볶이 단추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퍼를 쫙 내려주고, 자, 여기서도 쫙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메쉬 창은 걷어버리고, 자, 내부에 있는 솔리드가 이쪽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삼각창은 솔리드가 바깥에 있는 구조고, 좌우에 있는 이 큰 창 있잖아요. 이 큰 창은 메쉬가 바깥에, 그리고 솔리드가 안쪽에 서로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저는 이쪽을 출입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저께는 여기를 출입구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열어 놓으니까 이제 벌레가 조금 들어오는 계절이라 가지고 메쉬 창을 또 닫았다 열었다 하기가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닫아 가지고 요거를 출입구로 어저께는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안에 내부 랜턴 고리가 여기에 하나, 중간쯤에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천장에 뭘 걸 수 있는 부분은 없기는 한데, 요걸 말아 올리는 요런 끈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끈 부분들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저런 부분에다가 적당히 랜턴을 걸어 주시면 안에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여기는 뭐 토글이 없으니까 가운데는 랜턴 거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랜턴을 조금 더 많이 걸고 싶다 하면 곳곳에 토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에 메쉬 포켓이 저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메쉬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잠잘 때 여기다가 뭐 스마트폰을 넣어 두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릴선 인입구는 여기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는 릴선 인입구가 없어요. 릴선 인입구가 하나가 있으니까 저기를 이용하시든지, 저는 어저께 일로 안 빼고 여기 틈으로 뺐었거든요. 여기 틈으로 뺐는데 여기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 아무 때나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부는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플라이를 걷어버리고 이너만 바깥에서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을 내렸고요. 반대쪽도 걷어 올렸던 외부 스킨을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뭐 동계 모드, 잠잘 때 모드라고 볼 수 있겠죠. 스킨이 여러 겹이잖아요. 플라이 있고, 플라이도 메인 스킨, 그리고 안에 우레탄 창이 있어요. 두 겹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은 없지만 우레탄 창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를 더 단다. 그럼 여기도 한 겹이 더 생기는 겁니다. 하고 내부 스킨도 메쉬 하나 있고 솔리드가 하나 있죠. 두 겹이에요. 그러니까 총 4겹입니다. 굉장히 우풍을 막기 좋은 그런 구조예요. 스킨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온 효과가 뛰어나니까 겨울에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텐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보통 벤틸 부분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이 딱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따로 받쳐주는 건 없고, 여기 들어가 있는 폼 하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있어서
여기를 살짝 붙어있지 않고 살짝 열려있고요. 얘를 조금 더 개방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를 당겨 가지고 여기에다가 가이라인을 잡아서 바닥에 팩다운을 해주시면 통기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창이 좀 좁아 가지고 여기 결로 방지를 할 수 있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에서 뭐 고기를 굽거나 했을 때 환기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다. 자,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 우레탄 창이 지금 없어요, 그죠? 그리고 플라이는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비가 오면 얘를 다 풀어야죠. 풀고, 자, 요건 TC 소재지만 어느 정도는 발수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를 맞으면 물기를 먹겠지만요. 자, 닫고 열리지 않게 곳곳에 이런 찍찍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열리는 걸 막아주시면 되죠. 자, 완벽하게 밀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이 부분 천장에 결합할 때는요, 뭐 별다르게 고정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아래쪽에 보면 이너 텐트랑 플라이를 결합할 때는 여기 버클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텐션을 제가 좀 많이 줘놓은 상태인데 텐션 풀고 여기를 이렇게 걷어버리면 됩니다. 자, 걷으면 얘가 또 펄럭펄럭 할 거잖아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안에 또 찍찍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찍찍이를 굳이 안 씌워도 될 것 같더라고요. 찍찍이가 여기 하나, 여기 둘, 총 찍찍이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안에도 밑에 이것만 탁 당겨 주시면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안에까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최초 제가 설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다가 요거를 다 하기는 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형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버클 4개만 끼우고 여기 부분에 가이라인을 줘서 좀 당겨 주시면 형태는 굉장히 짱짱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요런 거 푸실 때는요, 버클 풀고 얘를, 어제 고양이가 와서 좀 지렸네. 고양이 소리가 안 났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고양이가 지리고 갔습니다. 또 지린 데 없나? 새 텐트에 이놈 시키들 진짜. 저거 처리 좀 할게요. 제가 이래서 고양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우, 나이도 지려놨다. 이게 냄새가 진짜 안 빠지거든요. 이거 허브 오일인데요, 향수. 뭐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이 정도 해놔야지 빠지지, 안 그러면 냄새가 엄청 진하게 계속 올라와요. 자, A형 텐트 설치하는 방법이요, 총 2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텐트 말고 다른 텐트 하나 더 있다 했잖아요. 그 텐트도 설치를 할 때 먼저 외형 뼈대를 세워 놓고 그 뼈대에다가 거는 형태거든요. 요거를 설치를 하면서 제가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밑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죠. 팩다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시트에는 뭐 여기에 바닥에 팩다운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텐션 고무줄은 있는데 뭐 여기다가 본품, 그러니까 메인 스킨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끄트머리 부분에, 이거 이너 텐트죠. 이너 텐트의 끄트머리에 웨빙이 있어요. 웨빙이 있고 웨빙에 여기 아일렛이 있습니다. 이 아일렛에다가 폴대를 끼우는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 버클은 플라이를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팩다운을 하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안에 그라운드 시트 같은 것도 요 고무줄 팩다운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폴대 있죠. 폴대를 여기 걸어 가지고 같이 당겨 버리면 얘가 고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걸어서 팩다운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짱짱하게 팩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설치를 할 때 약간 불편했던 게 뭐냐 하면 보통은 이 뼈대 있죠, 이 뼈대를 완벽하게 먼저 세우기 위해서는 뼈대 자체가 자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요 바닥에 웨빙으로만 되어 있는 네모 끈이 필요해요. 그 끈 자체에 아일렛이 있고 그 아일렛에다가 먼저 걸어 놓는 구조로 제가 됐던 A형 텐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에 스킨을 이너 텐트를 위에 올려놓고 모서리에다가 얘를 끼워 가면서 형태를 잡아야 돼요. 요령은 있습니다. 어저께 영상 보시면, 설치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끼우면요 또 빠져요. 끼웠다 빠졌다 끼웠다 빠졌다 하고, 그리고 위에 여기 요 피라미드 구조에 이 플라스틱 구조물 있죠, 이 구조물도 이제 빡빡하게 끼워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좀 끼우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요 어떻게 하시면 좀 좋으냐 하면 여기에 끼우죠. 그리고 여기에 끼워요. 자, 요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 중간 포를 제외하고 여기에다가 얘랑 끼워진 상태로 저기 알렛을 끼우고 여기 알렛을 끼워요. 자, 그러면 바닥이 팽팽하게 펴지면서 이제 고정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이 삼각형을 안쪽으로 넘어뜨려 놔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스킨이 깔려 있고 스킨 위에 얘가 하나씩 엎어져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킨을 밟고 올라가 가지고 중앙 폴대를 끼우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면 얘가 자립이 돼요. 그 다음에는 톡톡톡톡 걸어주면 되겠죠. 이게 조금 요령이고요.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요령이 좀 생길 건데, 처음에는 저게 자꾸 빠지고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뼈대만, 여기 아일렛 4개에다가 홀대 걸어 가지고 뼈대만 딱 세워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부분을 삼각형의 꼭지점 먼저 걸어 주고요. 그 다음 톡톡톡 걸어요.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에 있는 2개를 걸어주면 되는데, 중앙에 있는 2개를 걸어줄 때는 이 웨빙을 잡고 당기지 말고요, 폴대를 눌러서 얘를 걸어주면 굉장히 쉽게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얘를 해체를 지금부터 할 건데, 안에 이너는 아까 전에 같이 설명을 쫙 했기 때문에 자, 이 열려있는 창문만 다 닫아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제가 설치할 때 요령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풀고 있는 상태긴 한데, 얘를 아예 고리를 다 풀어 놓고요, 처음부터 설치를 해 볼게요. 굉장히 천천히 바람이 빠지죠. 삼각형문의 양쪽 끝단을 조금씩 열어놨거든요. 저렇게 하면 바람이 빨리 닫힙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할 때 완전히 밀폐를 하지 마시고요, 삼각형 끄트머리 두 부분과 여기 출입구 있죠, 출입구도 여기 끄트머리 부분들을 좀 개방을 해 놓으면 바람이 빨리 빠져요. 설치를 할 때도 스킨을 잡아당기면 바람이 들어가면서
힘들이지 않고 빨리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저기까지가 일단 뼈대를 세운 거잖아요. 자, 뼈대를 세울 때도 요령이 있거든요. 그럼 풀고 다시 한번 세워 볼게요. 자, 구조 보이시나요? 삼각형이 이렇게 누웠죠, 두 개가. 네, 이런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양쪽도 다 풀어 볼게요. 스킨만 펼쳐놓고 지금 내 모서리에 아일렛에 있는 폴대는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저거를 끼우면서 다시 중앙 폴대까지 한번 세워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 아일렛에다가 얘를 끼워 넣을 때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 번씩 보세요. 이너 텐트의 내 모퉁이에 팩다운을 안 해놓은 상태죠. 그러면 얘를 끼운다 하더라도, 폴대를 끼운다 하더라도 양쪽으로 팽팽하게 벌려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끼웠다가 저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좀 쉽게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모서리에다가 팩다운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태를 딱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팩다운을 하셔야겠죠. 자, 일단은 아일렛에다가 폴대를 다 끼웠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씩 세워야 됩니다. 자, 중앙 폴대는 끝부분이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없어요. 자, 방금 제가 하는 거 보셨나요? 스킨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서 끼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바깥쪽에서 스킨을 안 받으려고 신발을 안 벗고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세우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붙잡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두 명이 사는 건 모르겠는데, 혼자서 할 때는 스킨을 밟고 올라가서 하나씩 꽂아주는 게 올바르게 치는 요령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스킨만 끌어올리면서 걸려면 힘들어요. 스킨을 한 손으로는 끌어올리고 한 손으로는 폴대를 눌러서 같이 끼웁니다. 자, 이렇게 폴대를 누르면서 클립을 하나씩 끼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제일 위에가 남잖아요, 그죠? 이게 키가 있으신 분들은 양쪽에서 걸 수 있거든요.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 상태로 저기 손이 안 닿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설치할 때는 발등을 이너 텐트 밑으로 집어넣고 앞쪽으로 바짝 붙여서 당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한쪽은 키가 큰 사람들을 위한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쪽은 키가 작은 분들을 위한 방법. 자, 방법을 둘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걸면 위에도 끝납니다. 이거 제가 설치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요, 저거 설치를 못해가지고 좀 발발발발발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이게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령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폴대에다가 이 무거운 이너 텐트를 당겨가지고 걸려고 하면 저 웨빙의 박음질에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잡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맞닿게. 그런 요령으로 하면 설치가 되게 쉬워요. 자, 여기까지 끝나고 나도 텐트가 형태가 완벽하게 살아나지 않죠. 밑에가 좀 안 맞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팩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팩다운을 하면 폴대는 좀 세우기 쉬운데요, 스킨을 걸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일단은 형태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더 받게 되죠. 그래서 팩다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한쪽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람이 안 분다 하실 때는 팩다운은 안 하고 걸어주는 게 훨씬 더 스킨을 걸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랫부분이 팩다운 돼 있으면 힘을 다 받고 있잖아요. 스킨 당길 때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팩다운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홀대에다가 이너 텐트를 다 걸고 난 다음에는 팩다운 빵빵하게 당겨 가지고 해주시면 완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너 텐트 설치를 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형 텐트 이렇게 거는 타입들은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설치가 힘 안 들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철수를 할 거니까 다시 얘를 풀어서 접어서 정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너 텐트는 다 접었는데 제가 플라이를 자주 활용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플라이하고 이너를 별도로 구분해서 안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철수가 끝났습니다. 캠빌의 A형 텐트는요, 전형적인 군용 A 텐트는 아니죠. 초보자들이 굉장히 설치하기 쉬운 타입의 A형 텐트입니다. 폴대를 먼저 다 세우고 거기 이너 텐트 스킨을 걸어주는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A형 텐트라고 말하면 폴대를 안에다가 쑤셔 넣어 가지고 일자형 폴대 양 끝에 하나씩 세운다든지, 아니면 비달리도의 A형 텐트처럼 Y자 형태의 폴대를 넣어 가지고 위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준다든지, 뭐 어쨌든 양쪽 끝단에다가 폴대가 하나씩 들어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의 텐트들이 폴대가 일단은 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좀 패킹 사이즈가 작습니다. 물론 면 텐트면 패킹 사이즈가 좀 더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폴대가 작으니까 부피가 적게 나가니까 전체적으로는 패킹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고요. 이렇게 폴대가 다 들어있는 형태의 텐트들은 사이즈가 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플라이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기는 많이 커요. 이 정도 패킹 사이즈는 뭐 3, 4인용 정도 텐트가 이 정도 패킹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패킹 사이즈는 좀 크지만 설치는 굉장히 간단한 타입이고, 그리고 중앙에 양 끝단에 삼각형 부분 있죠, 거기에 폴대가 없어요. 뭐 노르디스크에 있는 텐트들도 그렇고, 어쨌든 A형 텐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텐트들은 양 끝단에 폴대가 있기 때문에 출입할 때 상당히 불편해요. 뭔가 앞에 가로막고 있죠. 불편한 게 사실이고요. 자립되는 텐트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가이라인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서 스킨을 받쳐주고 폴대를 가이라인으로 잡아당겨서 팩다운해서 자립을 하는, 대부분은 비자립 형태의 텐트거든요, A형 텐트가. 근데 얘는 완전 자립이죠. 뭐 이것도 완전 자립이라기보다는 양 끝단 내 모서리에다가 팩다운을 해줘야지 전체적인 형태가 살아나기 때문에 한 80% 정도 자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A형 텐트보다는 굉장히 설치가 쉽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최근에 그 우중 캠핑 혹은 겨울 캠핑의 어떤 우리나라 오토 캠핑의 감성,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놨죠. 그래서 본품 이너 텐트에는 뭐 우레탄 창이라든지 그런 게 달려있지는 않지만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플라이까지 덮어 씌우면 모든 면에 다 우레탄 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물론 좌우에 작용하고 입구 쪽에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지만, 어쨌든 모든 면에 우레탄 창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중 캠핑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출입을 할 때 비가 들이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닝을 펼쳐놔도 바람이 치면 양 사이드로 비가 들어오는 구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중 캠핑의 예를 들고 나가겠다 하면 출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플라이를 대신할 타프는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단독으로 쓰기에는 외부 출입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이 씌우지만 타프는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에 공간은 솔캠이면 넘쳐나는 공간이고, 안에 온갖 퍼니처들 다 넣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바닥 생활을 하기 싫다 그러면 안에 낮은 야침을 넣어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양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삼각형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큰 통창을 그냥 말아 올리고 좌우에 삼각형 부분에다가 바짝 붙여 가지고 낮은 하이 모드 말고 로우 모드로 이용을 해서 야침을 양 끝단에 박아 넣어주면 2m짜리 야침도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명이서 캠핑을 할 때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 안에 생활까지 다 가능하다, 요것도 장점입니다. 3명이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안에서는 잠 정도밖에는 못 자요. 그래서 타프랑 이 텐트랑 하나하나씩 세팅을 해서 겨울,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이제 바깥 생활을 하시고 잠잘 때는 텐트에서 자고, 이런 취침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죽는 공간이 확실히 있잖아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 활용을 잘 하려 그러면 좀 낮은 가구들을, 퍼니처들을 세팅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캔빌의 제품들은 뭐 어느 정도 새로 텐트가 출시한다더라도 뭐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크리티컬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만 어느 정도 검수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실밥 같은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다 직접 잘라서 깔끔하게 쓰시면 되는데, 뭐 박음질이 잘못되어 있거나 심실링 처리가 이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때까지 제가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 텐트를 사용하면서도 심실링 부분을 엄청 꼼꼼하게 보진 않아요. 그냥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박음질 제대로 돼 있는지 그 정도만 보는 편인데, 텐트는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서 사용하기 전에 한 번은 꼭 집에서, 뭐 피칭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펼쳐보고, 뭐 박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달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안 달려 있다든지 이런 게 만약에 발생한다면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달려 있어야 될 부분이 누락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왕왕 발생을 해요. 근데 다른 브랜드보다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지만 중국 내에서 QC를 좀 제대로 해서 한국에 가지고 오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품질력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이때까지 제가 캔빌의 텐트들을 되게 많이 써보면서 느꼈던 결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해서 받았던 제품이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냥 리뷰만 할 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복불복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었다. 뭐 협찬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검수를 다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받는 제품도 그냥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그 박스 상태 그대로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새 제품을 뜯어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이랑 상황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 캔빌의 A형 텐트 2.0 버전이죠. 1.0 버전과 달라진 거는 어떤 출입문 쪽에 부분들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플라이를 덮어 씌웠을 때 밑에 이제 바람이 펄럭펄럭 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쳐달라, 개선해달라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된 것 같고, 뭐 겨울에 쓰는데도 안에 어차피 두 번이나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메쉬망만 있는 게 아니고 메쉬 안에 다시 솔리드까지 있으니까 뭐 바깥에 플라이가 조금 바람이 밑으로 새 들어온다 한들 크게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사용을 할 때 안에다가 이제 뭐 그렇게 추운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반팔 입고 있잖아요. 그죠? 밤에는 좀 추웠어요. 그래서 밤에는 지금 반사식 난로나 등유 난로는 제가 아예 안 쓰고 있고요. 안 쓴 지 지금 거의 한 달쯤 됐거든요. 아예 안 쓰고 있고, 이런 텐트를 사용할 때는 안에서 툴콘 하나 틀어놓고 사용하는데, 어저께도 툴콘을 제 옆에다가 그냥 틀어놓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밤에 좀 더웠어요. 그래서 바지도 벗고 그냥 팬티하고 반팔 차림에 잠을 잤었는데, 안에 난방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열이 위로 쫙 올라가면 삼각형 부분에 열이 집중돼서 고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위에서 서큘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밑으로 쏴주는 그런, 모서리에 그냥 서큘레이터 하나만 달면 되니까 그걸로 그냥 쏴주면 안에 공기순환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텐트의 형태다 보니까 난방에도 괜찮겠다. 겨울철에, 완전 한겨울철은 좀 힘들겠지만 툴콘 하나 가지고 어느 정도 극동계 지나고 나서 난방이 가능할 정도의 텐트다. 물론 안에서 반팔 반바지 입고 자는 거는 극동계를 살짝 지나도 안 되긴 하겠지만 난방도 조금 수월했다. 텐트 사이즈에 비해서 좀 수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A형 텐트. A형 텐트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그런지 제가 특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도 A형 텐트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군용의 느낌이다, 그런 밀리터리 같은 제품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TP 텐트라든지 A형 텐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얘도 A형 텐트의 고유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야전적인 느낌이 나기는 한데, 저는 또 이거 컬러를 고를 때 너무 또 야전적인 느낌이 나는 거는 좀 그래가지고 카키색이랑 이 탄색이랑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제가 탄색 텐트가 고동 텐트랑 얘 딱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탄색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어저께 피칭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탄색도 나쁘진 않네, 괜찮은 색이네, 쓰기에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컬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바른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참고가 될 뿐이지, 제 영상을 보고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 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